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올소입니다. 가장 최근 영상 중에 하나는 잇몸 질환의 바스법. 혹시 보셨어요? 안 보셨으면 이제 그거부터 보고 오시면 됩니다. 왜냐면 제가 칫솔질 방법 중에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방법들에 관련된 설명을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바스법 전에 요 묘원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. 묘원법이다. 어렵습니다. 예. 이게 원을 묘사하듯이 동글동글하게 닦는 방법이다. 그런 말인 것 같아요. 예. 이 방법은 다른 말로 보면 폰즈법이라고 써 있습니다. 예. 영어로 하면 폰즈는 아니고 폰스입니다. 그죠? 폰스법. 예. 칫솔질 이름은 옛날에 있었던 치과의사나 의사 이름을 붙여서 만든 법이 제일 많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폰스법인데, 제가 지난번에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사람들이 이해 안 닦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. 우리나라도 미국도. 그 1900년도 초반에 이를 안 닦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잇몸에서 염증도 생기고 고름도 나오고, 그러다 보면 흔들려서 빠지고, 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. 그래서 치과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 닦으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지저분한 게 치아 테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를 한번 닦아보자라고 얘기했던 선구자 같은 치과의사가 있었습니다. 예전에 치과의사들은 이를 닦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서, 일반인도 관심이 없었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염증 생기고 충치 생기고 문제 생기면 뽑아! 혹은 금으로 씌워!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하지만 잘 닦아서 자신의 자연체를 좀 지켜보자 라고 생각했던 선구자가 1900년도 초반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닦으면 된다 이러고 전국을 떠들고 돌아다녔대요.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죠. 근데 어떻게 닦는지를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닦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던 치과의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렇게 닦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이분이 그 당시에 아무도 이를 안 닦았으니까 어떻게 해요? 자라나는 애들한테라도 이 닦는 걸 좀 가르쳐보자. 그래가지고 애들 있는 학교에 가서 이빨 닦는 걸 가르쳤다는 거죠. 그 당시에 아무도 이를 안 닦았어요. 그러니까 칫솔을 잡았겠죠.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 세수하듯이 자 이렇게 닦는 거야. 네, 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아. 동글동글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닦으라는 거죠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바깥면을 문질러서 닦아라 라고 했던 방법이 폰스법입니다.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알프레드 시빌리옹 폰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에요. 아무도 이를 닦지 않던 그 시절에 1900년대 초반입니다. 아주 정확하게는 1910년대예요. 그때 자라나는 세대한테 이빨 닦는 거라도 알려주려고 바깥면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으세요 라고 알려줬던 게 지금 현재 폰스법이나 묘원법이에요. 그런데 현재 2024년도에, 그죠? 지금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, 이 시절에도 유치원에 가면 애들한테 동글동글하게 닦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애들을 보세요. 유치원 다니는 애, 초등학교 초반부에 있는 애들, 이런 애들 이가 어디가 썩어요? 씹는 면이 썩죠. 그 다음번에는요, 이끼리 이렇게 닿아 있는데 여기 옆댕이가 썩어요. 이렇게 닿아 있는 여기 옆댕이가. 전니 사이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? 어우, 얘는 신경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마취하고서 여기다 은색 이빨을 씌우게 됩니다. 어디가 썩어서 그래요? 씹는 면이 썩고 이끼리 닿아 있는 옆면이 썩어서 그래요. 그럼 얘네들 어디 닦는 걸 알려줘야 되죠? 네, 이빨 사이 닦는 거. 그렇죠? 씹는 면 닦는 거, 이런 거 알려주는 게 맞겠죠, 사실은. 요것만 놓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. 그런데 어디를 닦아요? 바깥에만 동글동글하게 닦으라고 가르치고 다니고 있어요. 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. 이게 1910년대에 아무도 이를 닦지 않던 시절에 가르쳤던 방법이랍니다. 근데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, 아직도 유튜브에 그걸 찍어서 올리고, 아직도 유치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? 그 이후에 아무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우리 선배도 그렇게 배웠다니까? 그러니까 나도.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?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? 교과서에 왜 그게 나와 있을까요? 1910년대 얘기가요. 아무도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. 좀 슬픈 얘기지만 이게 큰 돈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왜요? 이가 썩고 망가져야 치료하면서 치과의사가 돈 벌 수 있으니까. 그 어떻게 치료할지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어떻게 안 썩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관심도는 안타깝게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. 그 1900년도 초반에 이 칫솔질 이렇게 닦는 거야, 이렇게라도 닦아 라고 그 처음 얘기했던 그 닥터 폰스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야, 요즘 치과의사들은 너무 바쁜 것 같다. 환자 이를 닦아줄 시간이 없네. 뭐 하느라고요? 흔들어서 뽑고 금리하느라고.
이렇게 한탄스럽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와 큰 변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슬픈 생각도 들어요. 1900년대 초반에 아무도 안 닦던 시절에 이 닦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알려줬던 그 방법을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이 현실도 되게 슬픈 거죠. 자, 애들한테는 어떤 걸 알려줘야 될까요? 자, 지금 너는 6살이야. 지금 너는 10살이야.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칫솔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입니다.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? 칫솔은 연필 잡듯이 잡아야 돼. 그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야. 어딜 닦는 거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거야. 잇몸 테두리를 닦는 거야. 그러니까 거울을 들고 한 개씩 한 개씩 닦는 연습을 해봐. 네가 손동작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시켜서 칫솔질은 그래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은 닦아야 되는데 꼼꼼하게 닦는 거야 라는 걸 생활 습관화 해주는 시기가 어렸을 때 칫솔질 교육 시기인 거예요.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와 이가 닿는 부분, 그 다음에 씹는 면이라는 얘기를 드렸죠. 애들은 씹는 면이 많이 썩어요. 그런데 그 씹는 면은 칫솔질을 아무리 해도 썩는답니다. 왜냐하면 그 씹는 면에 홈이 있는데 그 홈에는 칫솔모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. 정말 좁다는 얘기죠.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제 영상 어딘가 보시면 치아 홈 메우기에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씹는 면의 충치는 뭘로 예방해요? 홈을 메꿔서 예방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의 충치는 뭘로 예방해요? 시간 칫솔이요. 그러니까 사실 어린 나이의 칫솔질은 당장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칫솔질을 안 해서 이가 썩거나 그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. 물론 100%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대다수는 이와 이가 닿은 자리 뭘 써야 돼요? 시간 칫솔. 그 다음번에는요 씹는 면에는 홈 메우기 그리고는 불소치아 이런 걸로 사실은 예방을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폰스법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어요. 이걸 묘원법이라도 하고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1900년대 초반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먹는 게 달라졌고 사는 게 달라졌고 칫솔이 달라졌는데도 그 옛날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분야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디로부터요?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 대학교제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 거죠. 또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수두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수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애들을 그 시절에 폰스가 가르쳤듯이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수두라는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.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. 지금 서울의 각 구 보건소하고 업무 협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1대1로 손 붙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후에 2년, 3년, 5년 지나고 나면 그 시절에 폰스가 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법과 완전히 새로운 도구로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애들 살아가는 애들한테는 충치와 잇몸 질환이 안 생기게 만들도록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누가 와가지고 애들한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세요. 아직도 19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니? 이렇게요. 그럼 그 사람들이 어머나 창피해라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 이 칫솔질하고 예방치과 하는데도 좀 발전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 폰스법 얘기를 드렸고요. 나머지 스틸만, 차터스 이런 다른 사람 이름도 있는데 이분들은 유튜브에는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 언급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건 움직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회전법이라는 방법입니다. 이 회전법 도대체 무엇인가?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